자, 이동호 팀장과 또 이제 또 시장 이야기 이어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원자재 얘기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지금 러시아를 봉쇄하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금융 제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러시아 이제 원유, 뭐 천연가스, 그리고 티타늄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알루미늄. 정년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밀리라고 하는 농산물 이렇게 대표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대비하라 좀 준비해온 게 러시아 제재를 이제 하는데 영향 산업별로 좀 영향이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어느 그렇죠. 쪽에 좀 영향이 좀 많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수요 시장보다는 역시 공급 쪽,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이 러시아 요번 그 제재에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는 가격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이미 지난 월요일 날 주가에 좀 영향을 줬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가 네. 뭐 일단 완성차 판매, 네, 완성 판매가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한 4%, 5% 수준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뭐 쪽이요? 좀 러시아에서의 비중이. 근데 이제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느껴질지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거는 뭐 이런 그 감소분의 다른 지역에서 그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게 뭐 지속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탄탄하죠. 네, 특히 미국 쪽의 소매 판매 쪽에 뭐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 보면은 러시아의 타격이 뭐 그렇게 당장 저기 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좀 센티멘트가 약간 흔들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라든가 이게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종가에 또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끝났는데 이게 뭐 이제 좀 더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께서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역시 앞서 시간에도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다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뭐 이런 그 희귀가스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벌써 2배 이상 급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앞서 이제 께서 말씀하셨던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같은 이런 금속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소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밀가루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격 그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가격을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그 과자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가격 올렸는데 이걸 또 가격으로 전가하기에는 조금 또 이제 그 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정유업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석유 제품 수요 증가하면서 정유업체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뭐 대체 에너지 쪽 역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미 말해줘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또 조선업종 역시 이제 LNG 뭐 발주라든가 LNG 운반선 발주라든가.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산업별로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MSCI에서의 그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편출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일부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뭐 이건 약간 그 지금 분석가들마다 약간 다른데 뭐 많이 하면 뭐 4조 뭐 이런 쪽에 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그 매수 요인이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뭐 MSCI에서 편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산업별로 다르고 또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무조건 뭐 이게 악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주가는 또 오르는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각에서 그 분석한 그 자금적인 시장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의 MSCI 이머징 EM 지수에 포함된 비중은 약 3.3%, 우리나라가 이제 12%가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편취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자금들은 분산이 돼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꼭 다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70억 달러, 8조 원 가량을 예측하는 분석 내용도 많이 보는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숨고나 물고가 좀 됐으면 하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됐으면 하면 좋겠고, 중국 얘기는
잠깐 갔다가 와서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관심이 또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관심 리스트 좀 확인해 볼까요? 권재은 아나운서입니다. 개장 7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시은 연구원이 보시는 시장 오늘 포인트 어떻게 짚어가고 계시는지. 네, 이벤트에 주목하자.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구도가 대결 구도 자체가 러시아 대 전 세계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이 조금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장 해결책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부담이 되면서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유도 $100를 돌파를 하고 있고 알루미늄을 비롯한 뭐 비철금속 관련해서 뭐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비축유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로이터에서 나온 저 속보. 미국이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을 긴급 방출한다고 했지만 원유 선물은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다. 배럴에 $106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아무래도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된다면 끝없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나 곡물 관련해가지고 공급망 관련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에너지 자체가 공급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장에서 풍력이라든지 뭐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흐름 자체가 안정성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순환매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오늘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시적으로 방역 패스가 풀리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좋은 흐름 나타낼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군들, 특히 뭐 굉장히 요즘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부터인가요? 공식적으로는 뭐 어제부터라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 QR 코드라든지. 네네. 이게 다 이제 전면적으로 잠시적인 일시 중단? 네, 일시 중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뭐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식당을 갔더니 뭐 식당 아주머니께서 백신 패스 안 된 사람들 전부 다 나온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중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수 실적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1만 명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뭐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네. 사실 매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하면 신기루 같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적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으로는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벤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추종하시는 것 지양하자. 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있어요라는 정도만 해주셨고 이벤트를 굳이 드리븐하시겠다, 매매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관련 기업으로 이제 몇 가지 쭉 주셨는데, 그죠?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엔터,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있고 SM 있고 해가지고 실적적으로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리오프닝이 된다면 그에 따라 실적적으로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도 제가 한 거의 2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화장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게 되는 것. 특히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그 실적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초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화장품 뭐 립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블러셔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숙조에 대한 부분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뭐 일상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호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인가요? 호가들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좀 명확해요. 이게 일단 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호가들이 좋고 이제 풍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LIG는 X1이라든가 또 뭐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호가들이 좋습니다. 네. 또 뭐 삼성 SDA 같은 경우도 호가가 지금 괜찮고 이런 이제 뭔가 2차전지 또 이제 에너지 또 방산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역시 그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가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러한 방산 관련주들도 호가들이 좀 괜찮고요. 이게 뭐 SK 가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에 상당히 좀 이제 비슷한 며칠 동안의 흐름 과정에 비슷한 그런 호가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일단 좀 예상 지수가 뭐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요거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장 초반에는 조금 일단 또 반등의 어떤 연속성이 장 초반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반전을 노리고자 하는 뭐 그 분야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참 금융시장은 참 희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플러스 호가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고 문을 열어봐야지 알겠어요.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딱히 지금 뭐 나이클로기가 그런데. 네. 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뭐 에너지나 뭐 곡물 관련주들 뭐 상승 흐름 일부 개별주들 네네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문 열고 다시 진입하겠습니다. 계좌 준비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조금 접근해봐도 되지 싶은데 김시은 연구원이 보시는 기업 오늘 뭡니까? 네, 저는 SM 보고 있습니다. SM. 네, SM의 보고 포인트는 있는데 뭘로 SM 포인트는 그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리오프닝 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된다면 그에 따라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의 이제 주요 매출처였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실적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레드벨벳 오프라인 온라인 콘서트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NCT의 그 해외 그리고 일본 오프라인 콘서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온라인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주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더블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지금 콘서트 진행 예정을 하고 있죠. 그와 그 마찬가지로 일단 일본에서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NCT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많은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콘서트를 가게 된다면 MD라든지 굿즈 상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옛날에 콘서트 코로나 이전에는 뭐 줄을 많이 서서 뭐 줄을 많이 서면서까지 MD나 굿즈를 뭐 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정적인 팬덤에 따라서 구조적인 실적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CT와 에스파의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막내 그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 늦게 데뷔를 했기 때문에 막내 그룹이라고 칭하는데 일단 NCT 같은 경우에는 뭐 앨범 판매량 320만 장을 했고 4분기에 팬덤 확대에 따라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넥스트 레벨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세, IP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를 다각화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서 첫 배당을 실시하는데 주당 200원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SM이 1%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매수가 72,000에서 74,000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리오프닝이 강세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인데 그중에서도 실적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영 연구원은 이제 SM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셨는데 이동훈 팀장님,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 평화의 메시지와 평화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는 거죠. 사실 K 컨텐츠와 이 SM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힘이 있잖아요. 네. 그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환율 상승의 반대급부를 그래도 나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어감이 조금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얘기해 주셨고 이런 엔터 개념보다는 좀 더 앞서 비전으로 사실 이제 그런 말씀 좀 너무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는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외풍을 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영향을 덜 받는, 아예 안 받는다고 말씀드리긴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 덜 받는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시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그 팬덤이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이 뭔가 이번에 이제 전쟁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들은 많았거든요. 뭔가 이런 중요한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뭔가 모여서 이제 뭔가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하고, 그렇죠. 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향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의 위상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중심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또 중국이 지금 그래도 좀 움직여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일단 중국이 지금 중국이 러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친러 쪽의 행보를 볼 거로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좀 중립적이에요. 생각보다는 중립적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양회가 또 이제 3월에 양회가 또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 양회를 계기로 해서 중국도 이제 부양책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증시에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상황은 어렵지만은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또 호재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생각을 하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래서 사실 앞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런 악재들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여러 증권사라든가 이 기관들의 3월 장에 대한 분석을 보고 나왔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금은 빠지면은 오히려 좀 이제 매수 조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그 분석들을 많이 내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간에도 다뤘지만은 결국 이러한 이벤트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이벤트들은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거거든요. 이게 오래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나면은 시장은 다시 정상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조금 한번 또 매수의 시점으로 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사 분위기 좀 무거웠지만 그래도 두 분이 나름 선방을 잘 해주셔서 막는 데는 또 도움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연구원과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이동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